자, 들어갔습니다. 좀 전에 튀넨까지 갔었죠, 그죠? 튀넨까지 갔고, 그 다음 이제, 알론소라는 학자가 있어요, 알론소. 넘겨보세요. 일단 뭐, 164페이지 안 했던 부분은 제가 분명히 해드리고요. 일단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그, 170페이지까지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170페이지에 3번에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튀넨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연결이 됐는데, 자, 갑니다. 좀 전에 튀넨 아시죠? 튀넨. 튀넨이 이제 농업 입지론을 얘기를 하면서 도시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도시지대 이론, 도시이론을 만들어낸 학자가 알론소예요. 알론소. 무슨 소라고요?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예요. 자, 우리가 입찰 지대 우선을 얘기하죠.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입찰에 대해 한번 또 맞춰보세요. 입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 경매라는 거 아시죠? 그 경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낙찰받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가장 최대를 적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낙찰받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밑에 도시에 영향을 줘서 상업, 주거, 공업이 나열되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튀넨 이론을 따서 지대가 있으면 도심에서 외곽이에요. 외곽. 자, 그럼 서로 입찰을 하죠. 그럼 낙찰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예요? 최대예요? 얘는 무조건 최대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 최대. 예, 그래서 낙찰을 받으려면 지대 지불 능력이 그 의사가 항상 최소다, 최대다. 최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영가도 최대가 나왔었거든요. 순영가를 어떻게 얻는 원인은 아니라 무조건 최대로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이윤을 포기하려면 자, 따라서 초과 이윤이 제로다. 정상 이윤은 얻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제로다. 이런 데를 이제 가지고요. 초과 이윤이 제로인 곳에 입지를 하겠다는 거죠. 자, 경쟁이 심해서 A 산업과 B 산업과 C 산업이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입찰을 하면서 낙찰을 받는데 가장 적은 거예요? 가장 높은 금액이에요? 그럼 얘가 높은 금액을 쓰겠죠? 그래서 얘가 입지하기 때문에 상업지, 상업지가 입찰이 돼요. 이렇게 돼서. 자, 얘가 입찰돼가지고, 그다음에 주거지, 공업지, 이렇게 입찰되는 거죠. 입찰.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직주분리라는 건 뭐와 뭐가 분리된 겁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또 분리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곡선을 그다음에 입찰지대 곡선. 그럼 얘는 뭐냐? 얘 정의는 일단 지대 지불 능력이 그냥이 돼 최대야 돼. 무슨 이윤이 제로, 초과인이 제로인 수준의 지대를 연결하는 선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포락선이라고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포락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요게 원점을 향해서 우상향, 우하향. 자, 그러면 오목하다 그래야 돼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다 그래야 돼요? 볼록이죠. 그래서 원점을 향하여 볼록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울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따가 기울기라는 것은 한계교통비가 올라가요. 한계교통비를 토지의 사용량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교사라고 암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통비가 운송비가 될 수 있고, 또 수송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토지의 이용량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체크해 볼게요. 자, 거기 가시면은 입찰지대 곡선에 파란 색깔을 갈게. 니은번에 파란 색깔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입찰제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무슨 이윤이 제로? 요 지대에 대한 이론이 시험 문제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입찰제는 무조건 이해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어떻습니까? 자, 아까 오른쪽 보시면 기울기라는 단어가 있나?
따라서 교사, 교통비랑 수송비랑 운송비랑 똑같은 거죠. 교통비가 올라가고 교통비가 올라가고 사용량이 내려가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밑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해드릴 거는 밑에 교통체계의 발달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교통체계의 발달이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제가 이제 유도하겠냐면, 아까 이 지대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그럼 지대가 이렇게 있고, 도심에서 외곽이라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안쪽이 그냥이요? 지대가 높아요.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교통이 발달한다. 그러면 교통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좀 적어집니까? 적어져요. 얘기해 봐요. 그러면 도심에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외곽으로 나가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수요가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수요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이쪽으로 수요가 움직이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요? 수요가 줄어들어요. 가격이 떨어지겠네. 대답도 안 났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지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완만해진다. 완만해져. 이 곡선이 완만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교통체계 발달을 보고 계시나? 그럼 교통체계 발달하면 교통비와 시간이 절약되니까 이 대곡선이 가파르다, 완만하다? 지가 떨어진다, 외곽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아마 안 한 곳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168페이지를 안 했거든요. 168페이지로 가시면 양가로 2번 수송비에 의한 지대곡선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수송비의 하락은 내가 디귿번을 볼게. 그래서 이 경우 교통이 발달 찾으셨어요?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얘네들이 그냥이다 바깥으로 나간다. 그렇다. 그럼 여기가 수요가 늘어나고 여기가 수요가 준다. 그럼 따라서 완만해진다. 완만해져서 이 곡선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수송비가 하락한 만큼 그냥 외곽으로 나가요. 기울기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그래서 외곽으로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나? 근데 만약에 수송비가 증가하면 그냥 안으로 들어가. 다시 들어가지? 얘기해봐요. 그럼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애들이 많아지니까 땅값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반대인데 거의 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도시지대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 튀네 기억하시죠? 자, 따라서 튀네는 수송비, 도시는 교통비만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기가 연결이 돼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지대라는 게 나와요. 자, 갑니다. 그럼 지대곡선은 아까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생산 요소가 대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성과 도시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에 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좀 해볼게요. 자, 토지에 대한 집약도가 토지에 대한 노동과 자본인데 노동을 일정하고 자본에 대한 양을 볼게요. 땅이 많아요. 땅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늘리든가 자본을 늘리든가 해야겠죠. 따라서 대체성. 그러면 도심은 땅값이 낮아요, 높아요. 그럼 토지가 비싸죠? 그럼 토지를 많이 이용하겠어? 토지를 적게 이용하겠어요? 자본을 많이 이용하겠죠. 언더스탠드? 그래서 지대 곡선을 그리게 되면, 자, 갑니다. 이게 지대고 도심에서 외곽이란 말이에요. 원점을 향해서 그냥이야 우하향해. 우하향하죠. 지대 곡선이.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를 대란 말이야. 그치요? 왜 그럴까요? 안쪽은 그냥이야 땅값이 비싸요. 그럼 토지를 늘리겠어요? 토지를 줄이겠어요? 자본을 늘리네요. 그럼 안쪽은 자본을 많이 늘리자는 얘기죠. 나가면 그냥이야 땅값이 싸. 그럼 뭘 늘려?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줄이자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나갈수록 토지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갑돌이가 3,000원이 있는데 빵하고 우유를 사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얘는 지금 돈이 그냥요 3,000원 한도 내에서 써야 돼요. 그렇죠?
그치요. 그럼 빵을 많이 먹으면 뭘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유를 조금밖에 못 사잖아. 내가 어려운 얘기 하나? 3,000원이 있는데, 빵을 2천만 원그 처먹으면 우유는 1,000원밖에 못 먹잖아. 나 오죽하면 빵하고 우유 하니. 맞아요? 그럼 빵을 조금 먹으면 뭘 많이 사 먹을 수 있어요. 우유를 사 먹을 수 있죠. 괜히 하나 보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요,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왔다, 있다, 왔다. 알겠죠? 토지를 많이 사용하면 자본을 적게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토지를 적게 사용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안쪽은 그냥이야, 땅값이 비싸. 그렇지. 그 뭘 많이 사용하겠다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치? 그러면 안쪽은 그냥이야, 집약적이야. 저층화 되겠어, 고층화 되겠어. 그 뜻이에요. 나갈수록 땅값이 싸죠? 그럼 토지를 많이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토지를 많이 이용하고 그냥요, 자본을 적게 이용해요. 그러면 집약적, 조방적, 고층화, 저층화. 그 다음에 분수에서 항상 있는 거는 토지에 대한 자본.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모님.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얘기해봐. 자본에 대한 토지야? 토지에 대한 자본이야? 토지에 대한 자본이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란 말이에요. 결합 비율. 또는 대체 비율이라든지 대체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쪽은 집약적, 조방적. 도심은 저층화, 고층화. 저기 농사 짓는 데 같은 데는 조방적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땅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3차, 2차, 1차. 3차 산업은 금융업이에요. 그죠? 여의도 같은데. 근데 저기 강원도 산골 가면 목장업 하죠? 그럼 산업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러면은 안쪽일수록 그냥이야 토지를 줄여. 자본의 대체성이 크죠? 그럼 집약적이고 고층화되고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외곽으로 갈수록 그냥이야 땅값이 싸. 그럼 토지를 많이 이용하고 자본을 적게 하니까 목장업을 한다는 것이지. 대답은 없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안쪽일수록 그냥이요 이 결합비율이 높아요. 높을수록 조방적, 집약적. 집약적 이용하고 남은 조방적 이용한다는 걸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지대곡선이 우상향, 우하향.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자, 안 한 파트로 좀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넘기시면은 제가 정확한 기억 속에는 164페이지를 안 했어요. 164페이지 가시면은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를 안 했죠. 별표를 한 2개 정도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마샬의 준지대도 안 했죠. 이것도 별표 2개. 164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가셨어요? 자, 요거는 제가 어디서부터 스타트 끊냐면, 오른쪽 마샬의 준지대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서부터 스타트 끌게요. 자, 이제 준지대는 뭐고, 파레토 지대는 뭐냐? 자, 요걸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처음 하니까 들어갑니다. 마샬의 무슨 지대? 준지대. 자, 마샬은 준지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준지대라는 건 지대예요, 지대에 준하는 거예요. 중부동산 기억나시죠? 원래 자동차는 부동산이야? 아니야. 얘도 토지는 아닌데 지대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나 설비 같은 걸 얘기하죠. 토지만 빌려줘요? 기계도 빌려줘요? 그럼 임대료가 나오죠? 그걸 준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봐. 토지는 오래 가지만 기계는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만 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영구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 따라서 일시적. 이게 키포인트예요. 영구적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단기적으로만 발생해요. 단기적으로만. 그래서 장기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준지대는 토지에 쓰는 말이에요, 기계예요. 기계는 나중에 소멸될 수도 있죠. 고정요소의 수익이기 때문에, 생산요소, 고성요소의 수익이기 때문에 단기만 발생돼요. 그래서 얘는, 자, 갑니다. 총 수익에서 총 가병 비용을 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할게요. 이따가 토지가 나오는데,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그냥입니까? 계속 영구적으로 나옵니까?
계속적으로 초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 근데 기계는 그냥이야 나중에 소멸돼. 장기적으로 나와, 단기적으로 나와. 영구적으로 나와, 일시적으로 나와. 그렇죠. 단기 공급이 고정 생산 요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암기하시냐면 암기법이 마샬 나오면 무슨 지대? 그냥이야 일시적이야, 단기적, 다 짧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미팅 하셨는데 오양 맛살을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맛살 준 그녀가 있었어요. 그녀가 있었는데 이 맛살이 유효기간이 한창 지난 걸 줘서 저 먹고 취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 헤어졌습니까? 자, 따라서 맛살 준 그녀와 짧게 만났다. 그럼 마샬하면 그냥이야 준이야. 짧은 게 나와야 돼요. 그죠? 영구적이 나와야 돼요. 일시적이 나와야 돼요. 장기적이 나와야 돼요. 단기적이 나와야 돼요. 얘는 지대예요. 준지대예요. 토지가 나와야 돼요. 기계가 나와야 돼요. 펜 들어보세요. 1번 마샬이 있어요? 장기적, 단기적. 단기적이죠. 찾으셨어? 그래서 토지는 계속 생기지만 이 기계라는 건 일시적, 장기적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 요소에 계속되는 소득으로서 장기, 단기에만 초과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이해 갔나? 자, 이건 토지야, 준재는 인간이 만든 기계야. 자본 설비에 생기는 소득이죠. 자연 산물 토지에 얻어지는 소득과는 구별되고, 준지대는 장기야, 단기야. 그럼 장기적으로 점차 없어지죠. 그래서 단기 초과이익만 준재대를 속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파레토라는 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파레토가 경제지대를 얘기하거든요. 파레토라는 애가 경제지대를 얘기를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토지를 얘기했다. 기계다, 토지다. 기계는 오래 못 가죠? 토지는 영구적으로 초과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처음이니까.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를 바꿔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들어보시면은, 자, 이 토지나 이 노동은요, 따라서 생산 요소. 그럼 생산 요소를 공급하면은 대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지대를 받고요. 얘는 임금을 받아요. 그럼 갑돌이가 이 토지를 을돌이한테 빌려줘서 지대를 받는데 용도가 가나다라가 있어요. 나다라는 용도로 사용하면 지대를 80만 원 받는 게 따라보세요. 전용 수입. 전용 수입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소 지급액이거든요. 근데 얘가 100만 원 받아서 이걸 포기하고 일로 가서 이제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는데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따라서 20만 원 더 받았다. 따라서 경제지대, 더 받는 잉여를 경제지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요 80만 원을 따라서 전용 수입. 그럼 경제지대는 뭐냐?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요. 총수입에서 100만 원에서 전용 수입을 빼면 따라서 경제지대, 더 받는 거죠. 더 받는 20만 원이 공급자의 잉여라는 거예요. 경제지대. 자, 그럼 처음 하시니까 좌측에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파란 색깔 있나요? 그럼 아까 최소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이 무슨 수입? 전용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따라서 기회비용. 그러니까 어떠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8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포기한 어떤 수익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뺐죠? 그럼 생산 요소에 대한 실제 얻고 있는 총 수익에서 그냥 수입했어요? 전용 수입을 초과했어요? 생산 요소 공급자의 잉여를 얘기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오른쪽에 그 관계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자 서울에서는 연봉을 1억 주고 있다고 하는데 LA 다저스 가니까 100억 준대요.
그냥입니까? 99억을 더 받습니까? 답세 경제지대. 그러면 얘는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더 받는 거죠. 그죠? 답세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어렵다, 희소하다, 더 받는다, 더 받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볼게요. 자, 이 토지에 대해서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 토지에 대한 공급성과 토지에 대한 수요곡선이 있으면 이게 전체 수입이에요. 가격하고 양. 그럼 전용 수입은 뭐냐면 생산비를 얘기를 해요. 자, 이 칠판주기를 만들려면 그럽니까? 생산비가 필요합니까? 그럼 1,000원은 받아야 되죠. 이걸 따라서 전용 수입. 여기 부분 전용 수입이에요. 최소한 받는 게. 근데 만약에 내가 1,500원을 받았어요. 500원을 더 받았죠? 이걸 따라서 생산자 잉여. 경제지대. 더 받는 거죠. 그럼 아까 박찬호 선수는 공급이 쉬웠어요? 공급이 어려웠어요? 탄력적이었어요? 비탄력적이었어요? 완만합니까? 가파릅니까? 가파르죠. 그럼 요게 이제 시계라고 한다면 초심이 가파라지게 되면 그냥입니까? 경제지대가 많아집니까? 전용 수입이 작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박찬호 선수 얘기했어요? 토지를 얘기했어요. 토지는 공급이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럼 100%다 경제지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른쪽 2번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아까 박찬호 선수는 공급하기가 쉽다, 어렵다? 그럼 노동이 되게 희소하시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억, 니은 보세요. 자, 일단 니은부터 가자. 공급이 쉬워, 어려워?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럼 탄력성이 작죠? 그럼 무슨 지대가 많아지겠어요? 경제지대 많아지고 전용 수입이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토지는 그냥이야, 디귿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럼 총 수입이 다 무슨 지대야? 경제지대로 다 받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완탈이면 어떻게 돼요?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하기가 쉽죠? 그럼 여기 밑에 부분이 다 전용 수입이 된다는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번의 별표. 그러면 토지는 공급이 무슨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죠? 공급이 쉬워, 전혀 어려워. 그럼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게 다 무슨 지대다? 경제지대로 다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득은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을 갖고 따지는데 이 경제지대는 그냥요 초과 이윤이에요. 희소해서 더 얻는 부분이죠. 전용 수입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갈게요.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요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어요. 마사이준 군야와 어떻게 만났다고요? 짧게. 그럼 마샬 나오면 경제지대예요, 준지대예요,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그럼 지대가 초과히 발생할 수 있죠. 영구적이다, 일시적이다, 장기적이다, 단기적이다. 근데 파레토는 그냥요 토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얘기했죠. 공급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100%다 경제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한 파트 넘겨보시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166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지가이론이라는 건 안 했죠. 그래서 지가는 내가 하라는 거 하세요. 자, 그냥 밑에 가시면 마샬이 있어요. 마샬 찾으셨나? 따라서 위치의 중요성 찾아봐. 있어요? 위치의 중요성만 따져서 우리가 앞쪽에서 위치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허드 있어요, 허드? 허드는 지가는 무슨 성? 접근성이죠. 헤이그는 별표 쳐보세요. 헤이그가 잘 나옵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마찰 비용이론은 이 마찰 비용이 지대와 교통비를 합친 거예요. 교통비 합친다. 자, 그럼 지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교통이 그냥입니까? 발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교통비가 절약될 수도 있죠. 그럼 마찰이 줄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찾으셨습니까? 그럼 헤이그는 마찰 비용이라는 건 뭐하고 뭘 더한 거라고요? 지대와 교통비. 그럼 무슨 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마찰이 좀 적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4번, 5번 지우세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6번도 지우세요. 자, 7번 갑니다. 7번에 가시면 밑에 지가 구배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만 좀 보세요. 이 구배라는 것이 1번 얘기인데 지가가
배가 이제 고바익, 이 어떤 그 기울기예요. 들어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지가고요. 도심에서 외곽이다라고 했을 때, 안쪽은 지가가 낮아요? 지가가 높아요? 높고 낮죠? 아까 이 지대의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따라서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들어보세요. 여기랑 봤을 때는 여기가 기울기가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명동은요, 땅값이 비싸죠. 조금만 나가도 지가가 확 떨어지겠죠. 따라서 기울기가 급하다. 근데 외곽은 어떻게 돼요? 아까 집약적이었어요? 외곽은 조방적이었어요? 농사 짓는 데잖아요. 그럼 지가 차이가 나진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가 구배 현상 찾으셨나? 그럼 지가가 도심의 외곽으로 갈수록 그냥 낮아져. 안쪽은 100% 좋으니까 100% 입지라고 하는데 지가 가장 높고 멀어짐에 따라서 낮아진다는 거예요. 찾으셨어?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는 부도심지에서 지가가 부분적으로 상승하기도 한다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따가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다핵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버제스라는 학자 아시죠? 호이트는 소도시예요. 대도시다, 소도시다? 소도시는 도심이 여러 개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다핵은, 자, 대도시는 도심이 하나입니까? 또 여러 신도시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도심이 있으면은 부도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명동은 땅값이 높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강남 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상승 하락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 노스 교수가 위에 가시면 노스 있어요. 노스? 미국의 토베카스의 시카고를 연구하면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집값 현상인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연결을 해볼게. 페이지 172페이지로 가보세요. 도시 구조론 찾으셨습니까? 별표 3개 쳐 있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오는 애가 그냥요, 동심원이에요. 동심원이죠. 자, 도시 공간 구조.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아까 튀넨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버제스는 도시니까 버제스가 먼저예요? 튀넨이 먼저예요? 튀넨이를 버제스에 따라한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원이라고 배우셨어요. 동심원. 그래서 이거 항상 얘가 이제 시카고 대학의 이제 사회학자다 보니까 어떤 생태학적으로 도시가 뻗어나간다. 마치 생물처럼. 그래서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중심 업무지대, 점이지대, 저급주택, 고급 통근자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옛날에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거 했었죠? 갈게요. 한 거는 좀 하고 가지. 왜냐면 이제 책을 또 체크드리는 건 중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자, 얘가 1925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중심 업무지구. 업무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CBD는 뭐냐면, 서울로 친다면 명동이에요. 명동은 시청만 있어요? 백화점도 있어요. 모든 업무 시설이 모여 있겠죠. 그런가요? 그럼 얘가 따라서 단핵, 아까 단핵 다핵 기억하시죠? 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소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쪽은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접근성도 좋죠. 접근성도 좋고 인구 밀도도 높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공장이 있을 수 없으니까 튀어나갔다 그래서 따라서 천이라는 단어 있나요? 천이. 그래서 우리가 천이라고 하지만 제가 점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예전 했기 때문에 내측은 경공업, 공장이 있으면은 외측에서는 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살아요? 좀 저소득이 살아요? 근데 빈민들이 어떻습니까? 판자촌을 친다 그랬죠. 아직 주택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점이를 전이라고도 한다 했죠.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옆에 있다는 거죠. 저소득층 주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고소득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근자지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통근자지대.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중전. 중전은 조상의 와이프인데 학교를 배우는데 너무 학자들이 많아요. 따라해보세요.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그럼 자, 이론을 갑니다. 안쪽일수록요. 그냥입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대답해봐요. 그럼 안쪽으로 갈수록 범죄, 질병, 빈곤, 도시 문제가 적어질까, 많아질까?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고소득층들은 점이 옆에 있어요? 외곽으로 나갔어요? 저소득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저소득층은 어떻게 돼요?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으로부터 적극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려는 거죠.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호이트가 있을 거예요. 넘겨보세요. 선형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선형이론. 그래서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정도만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쉬었다 갈 겁니다. 이 선형은 그냥 있어요. 호이트가 얘기했어요. 왜 선형이라는 게 만들어졌냐면 1939년에 자 가볼게요. 아까 튀넨 아시죠? 튀넨은 교통이 발달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죠? 어떻게 했냐면 아까 집약 쪽과 조방 쪽에서 안쪽은 지대가 높고 수송비가 절약돼서 접근성 좋지만 지대가 낮지만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가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가요? 얘가 있을 때는 자동차 시대예요? 우마차 시대예요? 그 모든 농산물이 왔다가 나가니까 비료에서 증가한다는 게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다음에 동심원. 얘도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차 갖고 오셨으면은 요 방향마다 그냥입니까? 교통이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자가 따라서 부채선, 부채꼴, 교통망, 이게 교통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있을걸요? 그림이 없나? 밑에 그림이 좀 이상하게 있네. 자, 내가 그려볼게요. CBD가 중심 업무지구라는 걸 아시겠죠? 중심 업무지구에서 이 고소득층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소득층들은 그냥입니까? 교통이 좋아야 됩니까? 그럼 교통망에 멀리 있으려고 그래요?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교통망이라면 얘네들은 교통축에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면 교통이 좋으니까 접근성도 양호하죠. 그런가요?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러면 땅값을 지불하는 사람만 차지하게 되겠다는 거죠. 소득과도 관련이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돼요? 교통이 안 좋은 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따라서 주거분리.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통에 따라서. 맞죠? 그래서 얘는 키포인트가 뭘까요? 그냥입니까? 얘는 부채 나옵니까? 부채 나오면 누구예요? 호이트죠. 이게 부채선자니까. 그렇죠? 따라서 부채 들고 호이. 이렇게 보세요. 그럼 부채 나오면 누구다? 호이트고 선형이라는 거죠. 이 부채꼴이 그냥요 교통망이에요. 멀리 쓰려고 한다, 고소득층 가까이 쓰려고 한다.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하니까 소득과도 관련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얘는 따라서 쐐기형. 쐐기형 모양에다 나왔는데 얘가 선형이니까 쌍시옷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다핵심이라는 단어가 있나 밑에? 핵이 하나야 여러 개야? 제가 아까 도심이 소도시는 단핵이고 대도시가 여러 개 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단핵이에요. 근데 이제 다핵심인 해리스 울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해리스와 울만은 다핵심 이론을 주장합니다. 다핵심, 해리스와 울만. 그럼 얘는 도심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예요. 그럼 단핵이에요, 다핵이에요? 다핵이죠. 다핵입니다. 그럼 도심만 있나요? 신도시도 있나요? 부도심도 있죠. 부도심도 있고. 그러면 소도시를 얘기해요? 대도시를 얘기해요? 대도시를 얘기하고. 오래된 도시예요? 현대도시예요? 현대도시. 그래서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신도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신도시다. 그럼 얘는 찍어줄게. 자, 일단 찍기 전에 일로 와보세요. 얘네 둘은 다핵이야, 단핵이야? 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단핵이야, 다핵이야?
자, 그럼 봐봐. 이 동심원은 여러 명이 얘기했어? 한 명만 얘기했어? 얘도 한 명만 얘기했지? 얘 몇 명 얘기했어? 그래서 다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넘겨보세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맨 밑에 가보세요. 동종이라는 단어가 있나? 동종? 동종 찾으셨어? 그럼 동종은 그냥이야? 같은 업종이야. 같은 업종. 유사 업종이야. 유사 업종.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 업종이 유사 업종이죠. 흩어져야 돼요? 뭉쳐 있어야 돼요? 직접 이익이 맞겠죠. 직접 이익이. 분산하면 안 됩니다. 직접 이익이 맞아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종이 있어요, 이종? 이종은 같은 업종이다, 다른 업종이다. 자, 여러분들, 주택과 공장은 다르잖아요. 같이 있으면 충돌이 되죠. 그러면 이종 활동은 그냥인데요, 분산해야 돼요. 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종은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그냥 했어요. 분산해야 돼요. 분산. 그래서 입지적 비양립이라고 나왔거든요. 양립한다는 것은 같이 모여 있는데 비양립이라는 것은 같이 모여 있지 않는 거죠. 따라서 비양립. 그래서 이종은 이제 상호 간에 이제 분산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죠? 문제 풀어봅니다. 3번 스타트. 자, 1번. 도시가 하나 중심이게 여러 개예요. 무슨 핵심이에요? 다 핵심이에요, 다 핵심. 화이팅 하세요. 호이트는 선형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택지 분량이 높을수록 고인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적어서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입지하겠죠. 고도층을 강조하니까. 3번을 왜 틀었을까요? 자,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로 보세요. 여기 점이는 그냥입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외곽이요? 중심지 가까이. 그럼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겠죠. 맞습니까?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계가 적은 많은 부도심, 도심, 적어서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려고 하죠. 자,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할게. 자, 저소득층들은 일로 와봐. 저소득층들은 그냥요, 점이 옆에 있어요. 중심지로 가려고 하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따보세요. 저소득층들은 고용계가 많은, 동그랗게 가만히 있지 말고, 적은 많은, 부도심, 도심. 보고 있어요? 적구성이 양호하지 않는 양호한. 요게 다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해하셨나? 다시 할게.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 도심. 적구성이 양호한. 요 3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고용기회가 적은, 그럼 될까 안 될까? 부도심이 안 되죠. 약효성이 양호하지 않은 양호한. 그 다음에 4번 가볼게. 중점 저고통이지. 뭐하고 뭐가 바뀌었어? 고하고 저가 바뀌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 해일술만은요, 유사활동은 같이 모여야 되잖아요. 분산이 맞아요? 집적이 맞아요? 그 다음, 이질은 분산이죠? 이게 입지적 따라서 비양립은 같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분산만 틀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자, 책에 갑니다. 책 갈 때까지 갈게, 내가. 그래서 제가 176페이지 가시면 176페이지에 삼지대 구조 일어나고 다차원하고 이상도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다 핵심까지만 가세요. 넘기셔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78페이지에 중요 기출문제 있어요? 다 가리고 풀어보세요. 스타트. 1분 드릴게요. 1번은 왜 틀었을까? 자, 이렇게 보세요. 아까 내가 설명해서 갈게. 호이트의 선형 아시죠? 선형은 이게 부채꼴이죠. 고도층들은 이 교통축에 가까이 데 입지 하려고 하잖아요. 맞나? 그 소득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건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 증가와는 관계없다,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교통망이라는 단어 있나? 자, 교통망이 부채꼴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럼 교통망이 부채꼴이잖아요. 그럼 누구 이론이에요? 호이트죠, 호이트. 대화 좀 하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교통망, 교통축, 부채꼴 나오면 무조건 호이트란 말이에요. 그럼 버즈스예요, 호이트예요? 근데 3번이 좀 어려워요. 자, 책이 없었는데, 자, 보세요. 아까, 따라보세요. 생태학적.
그럼 생명이 없는 사물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도시 성장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 따라해보세요. 침입, 경쟁, 천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 나오면 버제스를 찍으셔야 돼요. 누굴 찍는다? 버제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생명체가 없지만 어떻게 돼요? 뻗어나가는 게 생태학적으로 어딜 들어간다는 걸 침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경쟁 천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일로 와봐요. 만약에 생태학적 침입, 경쟁, 천이가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버제스가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할게. 아까 봐봐봐. 이 선자가 무슨 선자라고? 이 부채꼴을 그냥이야 교통망하고 똑같은 거야. 교통망, 부채꼴, 교통축 나오면 얘 찍으시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생태학적 침입, 경쟁천이 나오면 누구 찍어? 버제스 찍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많이 힘드시죠? 알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가자. 생태계로 가자. 다시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가자. 지금 버스를 탔죠? 탔는데 코로나인데 마스크도 안 하고 불량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버스 안에서 딸이 침쟁이가 탔다. 자, 누가 탔다? 침쟁이 탔어요. 아, 초라하다. 침쟁이 아시겠어요? 그럼 침쟁이 나오면 누구다? 버제스라는 거죠. 아, 효과가 없다. 미치겠다. 침쟁이 나오면 누구라고? 버제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어디 가자? 그 안에 누가 탔다? 그럼 버스가 뭐야? 버스가 누가 이겼어요? 버제스. 그죠? 버스. 동심이 뭐죠? 동심원. 그죠? 어디로 갔죠? 생태계로 갔죠. 침쟁이가 있죠. 아이씨, 안 할까 보다. 진짜. 미치겠네, 진짜. 반응도 없고. 침쟁이 탔잖아. 씨, 버스에 탔잖아. 씨, 침쟁이가 버스에 탔잖아. 침쟁이가 버스에 탔잖아. 버제스라고. 화낸 거는요, 열심히 하라. 침쟁이가 어디 탔어요? 버제스죠. 여러분들, 이런 내 자신이 초라해요. 그죠? 제 집에 가면 야매연구실과 학교연구실이 따로 있어요. 이거 강의 몇 번 해요. 생태계요, 침입경제천이. 네, 맞아요? 네. 보면서 침입경제천이가 누구더라?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침쟁이가 어디 탔어? 버스가 뭐야? 버제스. 아시겠어? 땀나 죽겠다. 씨. 버제스예요? 이거 침쟁이 어디 탔어? 버스라고 적지 말고 버제스. 그러면 침쟁이 나오면 버제스예요. 아시겠어요? 호이트의 버제스예요. 버제스고. 그 다음에 아까 중점 저고통 기억나시죠? 그럼 자, 따보세요. 점이는 그냥요 중심지 안에 있어요. 근거리에 있죠. 얘기해봐요. 근데 이 고소득층들은 들어봐. 아까 중심지일수록 그냥이야 환경이 안 좋아.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지? 고소득층들은 바깥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이야 도심과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 그렇지? 지금 4번을 보고 계시나? 근데 여기서는 점이지라고 돼 있잖아요. 점이는 중심 옆에 있잖아요. 그럼 점이는 고급보다는 도심으로부터 근거리에 있겠죠. 아시겠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다핵심, 핵심이 수가 굉장히 증가돼요. 증가돼서 여러 가지들이 다핵심으로 나와 있겠죠? 이렇게 정답을 보시면 돼요. 다시 할게. 1번. 자, 교통이 발달했지 소득과 증가는 관계없다, 있다. 교통망이 부채꼴이죠. 그러면 부채꼴 교통망 나오면 누구다? 호이트. 침쟁이가 어디 탔어? 감사합니다. 버스 타셨어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이야, 객관식이야. 만약에 주관식이면 나가 잡혀가. 침쟁이 어디? 버스요. 그러면 봐주는데 버제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점이는 어디에 있어요? 중심지 근거리 있죠. 도심부터 근거리 있겠죠.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잘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뜹니다, 이거. 그럼 아까 제 프린트랑 얘 잡으셔요? 그러면 거의 시험 문제는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